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금지행위부터고요. 86페이지입니다. 예. 금지행위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뭐 기출문제도 어렵게 안 나오고, 그런데 이제 거기 금지행위 체계도 읽어보셔야죠. 이게 이제 어렵다. 그래서 이 체계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시험 보기 전날에도 꼭 확인하고 가야 돼요. 33조 1항, 2항 두 가지가 있고, 1항 구금지 9개가 있다고 해서 명초 판매, 증거주작단,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 초과보수,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로부로 금지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행위, 그리고 조작하는 거. 조가 두 가지가 있는 건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투기 조장행위도 있고 조작하는 거, 꾸미는 것도 있고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그리고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제유의 2항의 금지행위.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냐면 1항은 중개 의뢰인 적용 안 된다. 이거는 중개 보조원까지만 적용. 2항 제유에는 누구든지 적용. 그래서 중개 의뢰인도 적용. 중개 의뢰인 적용되는 건 제유에 이 5가지밖에 없어요. 중개 의뢰인 적용되는 건. 그리고 이제 명초 판매, 증거조작단, 구금지가다 임등치는 되고 명초 판매 1년 1천, 나머진 다 3년 3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그거다. 1년 1천, 3년 3천 나누는 거. 이거는 중개 의뢰인 적용되고 안 되고 이거 나누는 건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 건 1년 1천, 나머지 다 3년 3천. 명초 판매 1년 1천. 그리고 이제 두 번 나온 거 시험에. 이거 두 번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거의 다 틀렸어. 포상금 주는 거. 조작단과 제휴에.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명초 판매 포상금 안 준다. 금지 증서 포상금 안 준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포상금 안 준다. 이거 주의하시라고. 투기 조장행위 포상금 안 준다. 조작하는 거 포상금 준다. 조작단과 제휴에. 그래서 세 가지나 문제가 되니까 중개의뢰인 적용되고 안 되고 1년 1천, 3년 3천. 포상금 주는 거 안 주는 거. 열심히 보셔야 돼요. 자, 86페이지 쭉 내려오면 그 양가로 이번에 명초 판매가 1년 1천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렵지가 않다.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얘는 이 정도만 알면 끝. 거기 적혀 있는 거.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중개 의뢰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행위. 몰랐으면 금지행위가 아니고 알면서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중개 의뢰는 거절했는데 명의를 이용하게 했대요. 금지행위. 둘 중에 한 가지를 했잖아. 그리고 중개 의뢰 받으면 금지행위예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받으면 금지행위. 중개 완성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다. 이는 이 정도만 알면 끝. 이는 판례가 없어서. 그다음 초과보수는 그냥 뭐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초과보수 또는 초과 실비를 많이 받는 거고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많이 받든 실비를 많이 받든 금지행위가 되는 거고, 초과보수는 중개보수를 많이 받는 거. 중개보수는 중개업 통해서 받는 거죠. 업종이 중개업이어야 돼요. 업종이. 중개업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분양대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중개업이 아니니까. 상담하고 많이 받았대. 상관없는 거죠. 또 위임 및 도급도 있어요. 판례에서. 네가 내 일을 맡아서 완성해. 위임 및 도급. 그것도 중개업이 아니에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공매 대상은 중개보수를 받는 거야. 많이 받으면 이거는 초과보수예요. 공매 대상은 중개보수를 받는 거니까. 판례가 매매랑 유사해서 중개보수 받는 거다. 많이 받으면 초과보수. 뭐 권리금, 금전채권 이런 것도 중개보수를 받는 게 아니니까 초과보수가 아니다. 그리고 또는 실비여서 둘 중에 한 가지를 많이 받으면 금지행위. 중개보수는 중개보수로, 실비는 실비로 따로 판단. 따로. 그리고 중개보수는 일방으로 판단하죠. 한쪽으로 받은 게 한도 초과다. 초과보수. 일방으로. 쌍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 받은 거 더한 게 한도 초과. 이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받으면 금지행위여서 받으면, 안 받았으면 요구 약속은 금지행위가 아니죠. 안 받았잖아. 받는 행위. 받아야지. 순가중개계약도 차액 갖기로 계약만 체결했지 아직 받은 게 없으니까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순가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중에 받은 차익이 클 때 그때 금지행위.
계약 체결했을 때는 뭐 받은 거 없잖아요. 금지행위가 아니고 받았으면 금지행위, 돌려줘도 금지행위. 어음받고 나중에 부도가 났대. 나중에 상관없다고. 받는 순간에 이미 금지행위. 받는 행위라고 돼 있으니까. 어떠한 명목도 안 돼서 사례비, 수고비, 선물, 증여 다 안 된다고. 그리고 금품, 돈도 안 되고 물건도 안 돼요. 물건 나온 게 행운의 열쇠 안 되고, 미술작품 안 되고, 중개보수를 한도까지 받고 미술작품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안 된다고. 가짜를 받았대. 미술작품 진짜를 줄 리가 없잖아 우리에게. 가짜를 준 거야. 그래도 금지행위. 진짜건 가짜건. 뭔가 더 받으면 금지행위다. 그 다음 조례를 잘못 해석한 건 아파트 분양권인데 상가유율을 적용한 거예요. 상가가 유율이 세니까. 아파트 분양권인데 많이 받으니까 초과보수. 그래서 조례를 잘못 해석한 게 그거다. 아파트 분양권인데 상가유율을 적용한 거. 많이 받게 되니까 초과보수. 그리고 초과보수는 강행규정이죠. 이것만 강행규정. 강행규정이 only one 하나밖에 없다고. 초과보수만 강행규정. 초과 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래서 초강력, 초과보수, 강행규정, 초강력 힘이 센 거다. 무효시켜라. 뭐만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그런 것들. 그냥 나머지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된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도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 적극적 기망행위. 사기치는 거. 금지행위고 소극적 기망행위는 침묵하는 거. 중대한 하자. 알면서 일부러 말을 안 해주는 거. 속인 거다. 금지행위. 적극적으로 속이건 소극적으로 속이건. 그리고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 속였잖아요. 속이는 거 금지행위. 둘이 속이건 혼자 속이건 속였잖아. 그리고 속이거나 거짓말할 때 뭐에 대해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가격은 중요한 거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거 시세보다 싸게 나온 거예요. 가격 관련된 거잖아. 금지행위다. 가격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니까. 얘도 뭐 요 정도만. 다른 것들도 나와요. 판례가 많아서 이것도. 근데 어렵지가 않다. 판례 다 써 있어. 거짓말했다. 기망행위했다. 써 있으니까 금방 안다. 거짓말, 기망행위 보이면 판단을 그르친 금지행위. 그리고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부동산 매매업이 금지행위고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 사고 팔고 차익 남기는 거. 사고 팔고 차익 남기는 게 금지행위고 매매를 중개하는 건 금지행위가 아니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만 하는 것. 매매를 업으로 사고 팔고 차익 남기는 거 딱 한 번 했대. 딱 한 번.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한 번 하는 건 괜찮아. 딱 한 번 하는 건.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한 번 했대. 이건 금지행위죠. 왜냐면 객관적 판단. 겉모습을 보면 사업자 등록을 냈으니까 계속 할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겉모습은. 이건 업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 번 한 거고. 한 번 했더라도 업으로 한 거라서 금지행위다. 중개를 한 번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간판 걸고 한 번 하면 업으로 한 거잖아. 자, 자동차는 상관이 없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고차 사고 팔면서 차익 남겼대. 상관없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명초 판매 1년 1천이고 이 네 번째 거 요거를 3년 3천 첫 번째랑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 자 3년 3천 첫 번째 금지 증서가 나오죠. 금지 증서는 시험에 금지 증서라고 써 있어요.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금지 증서라고 써 있다고. 아니면 청약통장 얘가 나와. 얘네들도 금지 증서인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시험에 금지 증서 아니면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통장 이렇게 나온다고. 금지 증서 고민할 필요가 1도 없다. 금지 증서는 뭘 하든지 간에 그냥 3년 3천 금지행위. 매매를 중개하건 매매를 업으라고. 금지 증서는 3년 3천 금지행위. 자, 금지 증서가 아닌 거 판례가 상가 분양 계약서 분양권 금지 증서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공통점이야. 둘 다 금지 증서가 아닌데 차이점은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러면 상가 분양 계약서는요? 그건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상가분양계약서는 금지 증서도 아니고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그냥 종이, 이면지다. 이면지. 그냥 종이야. 분양권은 금지 증서가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돼 있으니까 중개대상물 이렇게 했던 거고, 금지 증서가 아닌 것만 똑같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상가분양계약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자동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굉장히 많다. 상가분양계약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 88페이지 제가 대상물 비교 박스로 넣어놓은 게 있는데 88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작년에도 안 나와서 되게 잘 나오는데 기출문제에서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민법 문제가 왕창 나오는 바람에 뭐 웬만한 거 안 나왔어. 웬만한 거. 분양권, 중개대상물, 건축물이랑 똑같아요. 얘는 중개대상물. 그럼 뒤를 봐야지. 매매를 중개했으면 금쟁이가 아니죠. 중개대상물을 중개만 했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면 명초 판매 1년 1천 금쟁이고, 청약통장은 금지증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뒤를 볼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3년 3천 금쟁이. 금지증서는 3년 3천 금쟁이. 상가분양계약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가를 분양할 때 쓰는 계약서 아무것도 아니다. 얘는. 그래서 뭘 하든 금쟁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동차 가지고 뭘 하든 금쟁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2번 3번은 쉬운 거예요. 금지증서는 무조건 3년 3천 금쟁이. 아무것도 아닌 건 금쟁이가 아니고. 그래서 1번 분양권 이런 중개대상물을 잘 봐라. 뭘 잘 봐라? 뒤를 잘 봐라. 뒤를. 매매를 중개했는지 매매를 업으로 했는지. 또 중개대상물은 종류가 많잖아요. 주로 토지 건축물이지만 분양권 나온 적도 있고, 무허가 건물 나온 적도 있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나온 적 있다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중개대상물. 그는 뒤를 봐야 된다. 매매를 중개하는 건 괜찮고 매매를 업으로 하면 명초 판매 1년 1천 금쟁이고. 양그러 3번 증거조작단 3년 3천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제 동그라미 2번. 쌍방대리 직접 거래고, 쌍방대리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쌍방대리. 양쪽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게 쌍방대리가 아니다. 이건 양타 치는 거예요. 이건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이쪽도 중개보수를 받고 이쪽도 중개보수를 받는 거잖아요. 괜찮은 거지. 대리권을 받아오면 안 된다고. 중개계약만 체결하는 건 괜찮고 대리권 받아오면 이건 안 된다. 그럼 개공이 계약서를 혼자 쓰잖아요. 매도인 대리하고 매수인 대리해서 계약서를 혼자 쓰잖아. 그거는 안 된다. 계약서 쓸 때는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은 와야 돼. 아무도 안 오고 쌍방 대리해서 개공이 혼자 계약서 쓰는 거 금지. 그래서 일방 대리, 한쪽만 대리하는 건 상관이 없어. 계약서를 둘이 쓰잖아. 또 이행이 쌍방 대리, 계약서 쓴 이후에 중도금, 잔금 들어간 거 상관이 없어요. 왜? 계약서는 혼자 쓴 게 아니거든. 이행은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문제니까 상관이 없다. 마지막 질문. 동의 얻은 쌍방 대리는? 동의 얻은 쌍방 대리도 금지행위다. 계약서를 혼자 쓰니까. 동의 얻어오면 더 마음 편안하게 혼자 쓴다고. 아침에 모닝커피 마셔가면서 브런치 먹으면서 되게 여유롭게, 그리고 스벅에서 혼자 막 계약서 쓰고 있고 있어 보이게 그런다고. 동의 얻은 쌍방 대리도 계약서 혼자 쓰니까 금지행위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거래. 자, 초과보수랑 직접거래가 중요해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고, 중개의뢰인하고. 중개의뢰인은 자기한테 중개의뢰했을 때 의뢰인이에요. 자기 중개의뢰인과 거래한 게 직접거래다. 그러니까 중개의뢰인이 싸게 금매물로 싸게 내는 거야. 개공한테. 그러면 싸니까 내려면 산 거죠. 직접거래. 모든 거래가 안 돼요. 거래라고 돼 있잖아. 직접 매매라고 안 돼 있고 직접 거래.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안 된다.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교환 싹 다 안 된다. 누구랑? 중개의뢰인과. 중개의뢰인이 아니면 상관이 없네요. 나한테 중개의뢰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아닌 거다. 친구래. 상관없다고. 친구잖아. 근데 친구가 중개의뢰했다 이렇게 나오면 의뢰인이에요. 나한테 중개의뢰했잖아. 친구가 중개의뢰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입 틀어 막아야지. 그렇지. 입을 틀어 막으라고. 중개의뢰하면 의뢰인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게 입틀막이야. 입을 틀어막고. 이제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친구랑 사적으로 거래했다. 괜찮다고. 친구라고. 100% 친구라고. 근데 친구가 중개 의뢰한 후에 거래했다. 직접 거래다. 그리고 중개 의뢰인이 대리인, 수임인 보내요. 일을 대신하는 사람,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그게 그거. 직접 거래. 대리인과 거래해도 마찬가지라고요. 만약에 대리인과 거래하면 괜찮다 그러면 직접 거래는 지구상에서 없어져. 왜냐면 중개 의뢰인한테 야 너 오지 마. 대리인 보내.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대리인과 거래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것도 어렵지 않은 이유가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다 나오면 진짜 고민할 필요가 1도 없어.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다.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빼고 다른 계공 중개 이 말만 보이면 괜찮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거 찾아보라고요. 다른 계공 중개 이 말만 보이면 괜찮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 최근 판례. 남편 명의 전세계약 직접 거래다. 계공이 본인 명의로 중개 의뢰인과 전세계약 당연히 직접 거래. 모든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남편 명의로 한 거예요. 직접 거래다. 남편 명의 전세계약도 직접 거래. 매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판례는 전세로 나와서 남편 명의 전세계약도 직접 거래고 그리고 직접 거래 금지 행위 단속 규정이죠.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이 아니라 왜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강행 규정 하나밖에 없다니까. 초과 보수만 강행 규정. 초과 보수만. 다른 건 다 단속 규정. 그래서 유효. 중개 의뢰인과 거래해도 그 계약은 유효다. 유효.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이 괜찮은 거 싸게 내놓으면 일단 사라니까. 정말 괜찮은 거야. 남 주기 아까워. 그럼 일단 사라고. 계약은 유효. 단속 규정.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몸으로 좀 때우고 와야지. 3년 3천이어서 한번 갔다 와야 돼. 갔다 와도 계약은 유효니까 남는 게 있잖아. 할만하잖아. 정말 하진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제가 시켰다고 하지 말고. 네가 사라 그랬잖아. 그러지 말고. 괜히. 또 이제 뉴스에 나와갖고 또 이제 얼굴 가리고선 속성호가 시키자요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쨌든 그래서 직접 거래가 시험에 잘 나오게 된다. 얘는 어렵지 않다. 뭐만 주의해라. 다른 계공 중개 이것만 보이면 괜찮다. 다른 거는 이유 불문이다. 그냥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 거래다. 모든 거래가 안 된다. 중개 보수를 안 받아도 안 되고 계공이 싸게 팔아도 안 되고 무조건 안 돼.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한 번 거래했대요. 그것도 안 돼. 무조건 안 돼. 뭐만 괜찮다? 다른 계공 중개 이것만 괜찮고 다른 건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 거래 됐고. 그래서 8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키역 티귿에 제가 적어놨죠. 이사를 가기 위해서 거래해도 직접 거래고 단 한 번만 거래해도 직접 거래고 이유 불문. 그 위에 있는 이응만 괜찮다고. 다른 계공 중개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거 그것만 괜찮다. 문제에서 그것만 찾아봐라 됐고. 90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투기 조장 행위가 있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거. 매매를 두 번 했으면 등기를 두 번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한 방에 넘긴 게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등기. 이런 경우 1억에 사서 1억에 팔았대요. 퉁쳤어. 그래서 등기를 한 방에 넘기겠대. 안 되는 거죠. 전매 차익은 중요하지 않다. 매매 두 번이면 등기도 두 번에. 만약에 이거를 계공이 중개를 하게 되면 금지행위예요. 투기 주장행위. 법에서 금지하는 거니까. 설명해 줘야 돼. 얘한테. 야, 너 이거 한 방에 넘기다 걸리면 3년 1억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받아. 그러니까 안전하게 등기 두 번에 라고 계공이 설명해 주라고. 근데 얘가 요청을 했대요. 야, 이거 좀 도와줘. 요청. 그래도 요청을 해도 계공을 하면 안 되죠. 금지행위니까. 금지행위예요. 문제는 이거를 요청을 한 이 중개 의뢰인은 금지행위, 이 투기조장행위, 금지행위 공범으로 처벌된다. 맞아요? 아니다. 요청을 했어도 금지행위 공범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중개 의뢰인은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명초판매 증거조작단은 중개 의뢰인은 적용이 안 된다고. 중개 의뢰인이 적용되는 건 제휴에만. 그거는. 이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공범도 안 되는 거다. 근데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얘는 아예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3년 1억 처벌되잖아. 다른 법으로 처벌되는 거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다른 법으로. 근데 뭐는 아니다? 금지행위 공범은 아니다. 아예 처벌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얘가 더 나쁜 놈이잖아. 처벌되는데 뭐는 아니다? 금지행위 공범은 아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다른 법 위반으로 3년 1억 처벌된다. 금지행위 공범은 아니고. 그것도 제가 동그라미 3번에 기억, 니은에 적어놨죠. 그죠? 미등기 전매를 요청한 중개 의뢰는 투기조장행위, 공동정범, 공동정범이 공범 같은 말이에요. 공범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다.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건데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거고, 권리 변동이 제한된 게 전매가 제한된 거예요. 그럼 전매가 제한된 건 뭐냐면 매매가 금지가 된 거야. 전매가 두 번째 매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고 매매가 금지가 된 거예요. 투기가 될까봐 매매를 금지시켜 놓은 거.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게 투기주장행위 금지행위다.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거. 앞뒤에 키워드만 잘 보면 된다.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거. 그러면 전매가 허용된 거래? 전매가 허용된 거는 매매가 허용된 거잖아요. 정상적인 거잖아. 상관이 없지. 매매가 금지가 돼야 되는데 전매가 허용된 거잖아. 또 매매가 금지가 된 건데 임대를 중개한대. 빌려주는 거는 상관이 없네. 매매가 금지가 된 건데 빌려줄 때는 투기랑 상관이 없잖아. 프리미엄이 안 붙잖아요.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거. 앞뒤에 키워드를 잘 봐야 된다. 전매가 허용된 건 상관이 없고 매매가 금지가 된 건데 임대를 중개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투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거. 권리 변동이 제한된, 전매가 제한된, 매매가 금지된 같은 말인 거. 그렇게 보시고 됐고. 그리고 거기 이제 4번, 5번 두 가지 더 있는 게 조작단이죠.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조작하는 거. 자전거래,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짬짬이 짜고 친다고 이렇게 불러요. 뉴스에서도 이런 용어들을 기자들이 말해. 속칭, 자전거래.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고. 이건 거래가 안 된 건데 된 것처럼 꾸민 거야. 어디서 나와요? 자전거래 주로. 1번 당근마켓. 자전거 파는 거. 당근마켓. 2번 주식. 주가 조작할 때 주식에서 나와.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는 거야. 그러면 거래가 활발하게 된 것처럼 보이니까 주가가 뛴다고. 그게 이제 주가 조작하는 거죠. 주식에선 당연히 불법이었어요. 근데 부동산에선 그게 불법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생기면서 이제 그것도 불법이 된 거다.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고가 안 되는 거다. 자전거래. 자, 꾸미는 거죠. 조작하는 거. 얘는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순간의 금지행위예요. 조작만 하면 시세에 영향을 안 줬어도 금지행위야. 왜? 줄 우려는 있잖아. 만약에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그러면 시세에 영향 안 줬으면 금지행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거다. 그래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순간의 금지행위.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고요. 단체가 거창할 필요 없어요. 산악회, 골프 모임, 등산회 이런 것들. 자, 산악회를 구성해서 등산만 했대. 친목도모 괜찮죠. 담합하는 행동을 안 했잖아. 특정 중개대상물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해야 되는데 짜고 쳐야 되는데 담합 짬짬이. 근데 이거는 친목도모 있잖아. 그리고 혼자서 자기는 공동중개 안 하겠대. 양타만 치겠대. 공동중개 싫대. 혼자서. 그리고 10억 이하는 중개 안 하겠대. 혼자서. 뭐야 이거? 금지행위 아니에요. 뭔데? 미친놈이야. 그냥 냅두면 돼. 망하겠지 뭐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단체 구성 안 했잖아. 단체 구성. 그러니까 얘도 앞뒤에 키워드를 잘 봐야 된다. 단체 구성에서 담합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얘네들 신고하면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준다고. 조작단. 조작단과 제휴해. 아까 투기 조장행위까지는 포상금 안 주는 건데 포상금도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에서 2번이 제휴해.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제휴해. 얘는 누구든지 적용된다. 누구든지. 그래서 중개 의뢰인도 적용되는 거고 중개 의뢰인도 적용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 중개 의뢰인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개 의뢰인까지도 적용되는 거야. 개공부터 중개 보조원까지 당연히 적용되고 중개 보조원도 중개 의뢰인도 적용된다고.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고 이 세 가지 1번부터 3번까지는 방법의 제한이 있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 걸 이용해서 해야 돼.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 걸 이용해서 특정 계공에게 중개를 제한, 특정 계공에게 중개를 유도, 또 특정 가격 이하로 물건 못 내놓게 유도하는 거. 안 내면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 걸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자기 혼자서 10억 이하는 안 팔겠대. 자기 혼자서 그냥. 그럴 수 있지. 굳은 결심이지. 그거는 미친놈이 아니라. 어쨌든 선동을 하는 거다. 안 내면 온라인 커뮤니티. 근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없어요. 4번, 5번은. 안 내면 온라인 커뮤니티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해도 얘는 금지가 되는 거야. 혼자서 해도.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거. 혼자서 그렇게 했대. 금지행위예요. 또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했대요. 혼자서. 금지행위예요. 방법에 제한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아까 3번까지는 안 내면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 걸 이용해야 되고. 이 두 가지는 그런 제한이 없다. 방법에 제한이 없다. 제휴해 3년 3천이다. 포상금 준다. 조작단과 제휴해 포상금 준다. 임등치 이런 건 없어요. 제휴해는 그냥 3년 3천만. 되고. 그다음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91페이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되는데 비밀 준수, 비밀 누설 금지 같은 말이에요. 비밀을 준수해라.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같은 말이고 계공 등에게 적용돼서 중개보조원까지도 적용이 돼. 중개보조원도 사람이니까 귀가 있고 입이 있잖아. 비밀 얘기를 들으면 말할 수 있으니까 적용시켜 놔야죠. 귀가 있고 입이 있다. 귀유, 입유. 귀가 있고 입이 있다. 제가 만든 사자성어야. 괜찮지? 귀가 있고 입이 있다. 중개보조원도 적용된다. 얘는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밀 얘기를 그러니까 안 듣는 게 중요해. 입이 좀 싸신 분들, 입이 좀 가벼우신 분들, 입이 좀 싸신 분들은 비밀 얘기를 안 들어야 된다. 왜냐면 들으면 업무를 떠난 후에도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해. 너 말하고 싶잖아. 저는 입이 싸다고. 딱 봐도 입이 싸 보이게 생겼잖아. 안 그래요? 입이 무겁게 생기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비밀 얘기하면 안 돼. 다 말하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비밀 얘기를 안 들어야 돼. 비밀 얘기를. 너무 말하고 싶으니까 업무를 떠난 후에도 적용된다. 웃지 말라고. 왜? 입이 싸 보여. 우리 대체로 다 입이 가벼운 편이야. 우리 다 에브리바디. 우리 그냥 비밀 얘기 그냥 다 듣지 말자. 비밀 얘기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예외가 확인 설명 의무, 증언 의무. 설명하는 건 비밀보다 우선해요. 설명해줘야 되고 증언하는 것도 비밀보다는 우선한다. 이거 아니면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비밀 얘기를 하게 되면 1년 1천. 둘이서니까 비밀 얘기는 둘이서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둘이서니까 1년 1천. 근데 그게 반의사불벌죄고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와요. 원칙은 처벌, 원칙은 합의 보면 불처벌. 그게 반의사불벌죄예요.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반의사불벌죄. 원칙은 처벌되고 중개 의뢰인과 합의 보면 불처벌. 그게 반의사불벌죄 비밀누설만. 비밀누설만 반의사불벌죄니까 우리가 비읍비읍 이렇게 하는 거지. 비읍비읍. 비밀누설만 반의사불벌죄다. 비읍비읍. 중개사법의 반의사불벌죄가 이것도 하나밖에 없다. 비밀누설만. 형법에는 되게 많은데 중개사법에는 비밀누설만 반의사불벌죄 비읍비읍 나오면 이게 나올 거예요. 다음 중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거 찾아라. 답은 1번 비밀누설. 그거밖에 없으니까 비밀누설만 반의사불벌죄. 우리 책에도 여기 있을걸요? 94페이지에서 6번 문제가 그거잖아요. 94페이지 6번 문제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찾아. 그 문제잖아. 점수 주려고 낸 거지. 답은 2번 비밀누설 반의사불벌죄. 지금 32회 때 나왔네요. 우리가 36회니까 나올 때가 됐어. 이거 한 5년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나와.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올 거예요. 작년에 안 나왔거든. 올해 나왔으면 좋겠다. 올해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여러분들. 지금은 워낙 없는 살림이어서 한두 문제 맞춰도 티가 안 나. 워낙 없는 살림이어서. 나중에는 이런 거 한 문제 나와서 살림살이 보태면 괜찮아져. 좀 있어 보여. 지금은 워낙 없으니까 뭐 이거 한두 문제 맞춰도 그게 그거야. 뭐 50점이나 60점이나 별 차이 없잖아.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게.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요.
92페이지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금지행위 설명 옳은 거 1번 법인 사원 이사급 명초 판매 적용이 안 되나요? 이사급 적용되죠. 금지가 된다고요. 이사급도 명초 판매 적용된다 하면 안 된다. 구금지는 중개 보조원까지 적용되니까. 2번 개공 쌍방대리 안 되죠. 금지된다고. 직접거래 쌍방대리 안 된다고. 개공도 안 되고 중개 보조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다. 중개 보조원까지 적용된다. 구금지는. 3번 개공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 답은 3번. 어우 쉬워. 개공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안 된다. 4번 이사급도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안 된다. 중개 보조원도 직접 거래 안 된다. 왜냐하면 구금지는 중개 보조원까지 적용되니까. 제휴회는 중개 의뢰인까지도 적용되는 거. 그 차이점. 구금지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은 중개 보조원까지만. 중개 의뢰인 적용 안 되고. 제휴회는 누구든지 적용되는 거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이 꽤 많이 틀렸네. 그런 것들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에서 확인 설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서 작성 다른 거 제가 거기 박스에 적어놨죠.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는 다르다. 말로 하는 거, 쓰는 거. 그래서 비교해줘. 확인 설명 말로 하는 거, 주체, 개공,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개공은, 소공은 할 수는 있어. 권한 있지만 의무가 없어요. 설명을 안 하겠대. 자기는 설명은 안 하겠대. 잘라버리라고 해고.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런 의무는 없다. 할 수는 있지만 중개 보조원은 권한 의무 다 없는 사람이고 중개 업무를 못하니까. 시점은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 중개 완성이 거래계약 체결되는 거. 꼬시는 거다. 부동산 사라고 꼬시는 거. 중개 의뢰 들어오면 그때부터 꼬셔야죠. 중개 의뢰도 없는데 어떻게 꼬셔? 우리 삐끼 아니잖아. 우리 삐끼 아니니까 중개 의뢰 들어오면 꼬시고 중개 완성 전까지. 중개 완성되면 이미 다 꼬신 거다. 중개 완성된 후에도 꼬시는 건 나랑 사귀자고 꼬시는 거라고. 그거는 작업 거는 거라서 그건 힘들어. 그거는 중개 완성 전까지 부동산 사라고 꼬시는 거. 누구를? 취득 의뢰인을.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둘 다 꼬시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 매수인, 임차인 사겠다는 사람만 잘 꼬셔라. 2번, 3번 꼬시는 거다. 확인 설명은 꼬시는 거.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까지 누구를? 사겠다는 사람, 취득 의뢰인을. 방법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엔드 두 가지 다 해야 된다고.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확인 설명을 똑바로 하는 건다. 똑바로 하는 거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거나 X 하고 엔드라고 엔드. 이것만 의무고 나머지는 의무가 아니에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권한. 자료 요구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는 거니까. 했는데 불응하면 불응시 불응사실을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적어야 돼. 자료 안 줬다고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고. 설명만 하면 된다. X. 직접 조사 막 쳐들어간다. X. 자료 요구해서 불응하면 불응사실 설명하고 적어놓으면 된다. 그리고 신분증 제시도 요구할 수 있다. 권한. 의무가 아니다. 신분증에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포함되는 거고요. 이것도 작년에 살짝 개정이 된 거란 말이야. 이 가로 내용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이 내용이 없다가 그냥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다 하다가 작년에 살짝 개정돼서 가로 내용이 들어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포함 신분증에. 그래서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올 때가 됐다. 뭐만 의무예요? 이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고 두 가지 다 하는 거 그것만 의무. 나머지는 의무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 8번은 임대차 중개시 설명사항은 주택임대차 중개시에만 두 가지를 더 설명해야 돼. 주택임대차 중개시에만 주택매매시 X, 상가임대차시 X,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 두 가지를.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우리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랑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개공이 설명을 해라. 임차인에게 설명하라고. 이 두 가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언제만? 주택임대차 중개시에만. 그 내용이고. 그리고 밑에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그 박스에서 제목이 경우에만이잖아. 만.
매매 X, 상가임대차 X, 주택임대차 중개 경우만 해서 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거 주택임대차 중개시만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있고, 그리고 우린 동그라미 1번 관리비. 관리비가 중요하지. 관리비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설명하라고. 관리비를 얘가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또 나오니까 주택임대차 중개시 설명하지만 적을 때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는다. 설명은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설명하고 적을 때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고 임대차 확인 사항이 적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또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박스에서 동그라미 1번 관리비는 중요하다. 관리비는. 다시 질문. 상가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만. 만이잖아, 만. 작년에 나왔었죠?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관리비 아니라고. 비주거용이 상가잖아. 작년에 그게 정답. 그 다음 이제 96페이지에서 2번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확인설명서를 쓰는 거. 개공 권한 있고 의무 있어요. 소공은 권한 있지만 의무는 없다. 안 쓰면 잘라버리라고. 중개 보조는 권한 의무가 없고. 시점은 중개 완성이 반드시 돼야 돼.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2장을 작성한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2장을. 중개 완성이 안 되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는다. 중개 완성은 반드시 돼야 된다. 교부 대상자. 법조문에는 거래 당사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몇 명? 2명. 거래 당사자 쌍방, 거래 당사자 모두, 거래 당사자 같은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 이렇게만 나와도 2명이다.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쌍방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하는데 보존 방식이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니까 셋 중 한 가지. 밋이 아니라, 이거 엔드가 아니라. 세 가지 모두 다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셋 중 한 가지만 보존해라. 원본도 되고 사본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또는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이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돼요. 이게 뭐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계약이죠. 그렇죠. 전자계약 체계라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보존되니까 사무소에는 보존을 안 해도 된다. 본인이 다시 로그인해서 불러오면 되니까. 그 다음 서명, 민날인. 서명 민날인. 서명 또는 날인 X. 작년에도 나오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그거 먼저 확인하라고. 서명 민날인. 서명 점날인은 같은 거죠. 점은 뭐다? 밋이다. 점 밋. 서명 민날인, 서명 점날인. 개공, 소공 2명은. 또 개공은 무조건 하는 거고 중개 완성되면, 소공은 해당 중개행했을 때 개공과 함께 하는 거죠. 소공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없다. 확인설명서를 봤더니 개공은 안 하고 개공칸은 빈칸이고 소공만 해놨대.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함께 하라고. 함께. 소공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죠. 대표자랑 책임자가 함께 하는 경우도 없다.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거기 판례를 보면 최근 판례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무소에 공무원이 이제 단속을 나왔어. 근데 보존하는 확인설명서에 이 사람이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던 거예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보존하고 있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어. 그래서 업무정지를 받은 거예요. 업무정지를? 얘가 소송 제기했어요. 업무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왜냐면 교부하는 거는 똑바로 했대. 교부하는 거는. 그래서 증거를 봤더니 정말 교부하는 건 똑바로 했어. 보존하는 거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랬더니 판례가 네 말이 맞대. 교부하는 것만 잘 돼 있으면 된다.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는 교부하는 확인설명서만. 보존하는 건 거기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업무정지를 취소해버렸어요. 근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는 교부하는 확인설명서만 의미한다. 보존하는 건 거기 포함이 안 된다. 그런 거고. 그리고 거래계약서. 얘는 그냥 3번 거래계약서는 땡큐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왜? 확인설명서랑 내용이 똑같아. 확인설명서랑.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들이 똑같다고. 차이점은 2가지. 보존기간.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방식은 똑같고 보존기간 차이점.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표준서식이 있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고. 차이점 2개. 나머지 똑같다.
주체 똑같고 시점 똑같고 교부 대상자 서명 및 날인 다 똑같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가 나오면 얘는 그냥 땡큐인 거지. 실제 문제도 어렵게 안 나오고 거래계약서가 97페이지에 참고해 있는 내용도 똑같아요. 이것도 확인설명서랑 거래계약서랑 공통이야. 주된 사무소에서 대표자만 일을 했으면 대표자만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똑같고, 주된 사무소에서 소공만 일을 했으면 소공과 대표자가 함께 하는 거죠. 소공은 단독으로 하면 안 되니까. 분사무소에서 책임자만 일을 했으면 책임자만, 소공만 일했으면 소공과 책임자가 함께. 소공은 해당 중개행위 했을 때 함께 하는 거다.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이 내용이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똑같다.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는 97페이지 거기 필수적 기재사항, 요 놈이 또 잘 나오게 되죠. 요 놈이. 개념은 이거죠. 칠판 보시면 확인설명서랑 거래계약서를 같이 작성한다고. 중개 완성되면 두 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두 장을. 중개 완성되면. 그러면 적는 내용은 따로따로죠. 적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적을 거면 이 두 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 별개니까. 별개. 그래서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적는 거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상태 이런 애들 시험에 나왔던 거 지금까지 얘네들은 어디에?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다.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니다. 그러면 확인설명서에는 뭐를 적는 건데? 확인설명서에는 내가 말로 설명한 거, 권태기의 공조, 취중바닥토, 내가 말로 설명한 거를 확인설명서에 적어라. 권태기의 공조에서 공, 권태에서 태, 얘네들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다. 그럼 거래계약서에 적는 것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 거고,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적어라.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다? 중개보수다. 이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상태는 문제 나오면 안 틀려. 모의고사도 엄청 나와서 이거 안 틀려. 근데 이건 중개보수는 틀린다니까. 중개보수 어디 적으라고요? 확인설명서. 왜 그래? 왜 확인설명서예요? 내가 말로 설명했잖아. 취중바닥토, 중개보수. 내가 말로 설명한 거는 확인설명서에 적어야지.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다. 그럼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 거고,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적어라. 그런 거고, 그리고 그 니은에서 네 번째 줄에 조건과 기한은 있을 때만 적는 거다. 없으면 말고. 조건과 기한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 있을 때만. 그래서 이제 밑에 표를 보면 인권서약, 물건 인도 일시, 권리전 내용, 확인설명, 서교부 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이 그 밖의 약정 내용이 뭘 말하냐면 담보책임 배제 특약이에요. 담보책임 배제 특약. 그런 게 그 밖의 약정 내용. 제가 거기 예를 적어놨죠. 그 밖의 약정 내용, 담보책임 배제 특약 이런 거 시험에 나왔었죠. 인권서약,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아닌 거다. 인권서약은 다 잘 나오죠. 왼쪽 오른쪽 다 잘 나온다고. 물건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 설명, 서교부 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인권서약은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다. 여기 암기 코드 여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열심히 보셔야 돼 이거. 열심히. 오며 가며 보면서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어디 있죠? 거기? 이 페이지에 있죠. 이 페이지에서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인권서약. 물건 인도 일시, 권리 지원 내용, 확인 설명, 서교부 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라고. 인권서약.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니라. 또 잘 들고 있다가 시험 보기 전날에 한번 싹 훑어보고 가면 돼. 시험 보기 전날에 할 게 진짜 너무 많아. 시험 보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짜 한 새벽 한 2시까지 빡세게 하고 주무셔야 돼. 시험 보기 전날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시험 보기 전날에 컨디션 조절한다고 한 7시쯤에 누워. 잠이 안 와. 괜히 머리만 아파. 그래서 끝까지 공부하시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날에 전 과목을 돌려야 되니까 할 게 진짜 많다고. 그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에서 표준 서식도 그 표도 잘 보셔야 돼요. 얘도 잘 나오죠. 이것도.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있다. 있기만 하다. 사용 의무는 없다.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있고 사용도 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표준서식 있죠? 당연히 사용해야 돼. 거래계약서는 없잖아.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없으니까 사용 의무도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정말 여기서 황당하게도 이거예요.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거는 물론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거야.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없다. 이건데 정답으로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왜냐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는데 그냥 있기만 한 거예요. 사용 의무가 없잖아.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있기는 해. 표준서식이. 그래서 시험에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고, 그리고 사용 의무가 없죠. 일반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도 사용 의무가 없죠. 사용 의무가 없는 이 두 가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권장사항이라고 돼 있죠.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 국장이 표준서식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사용 의무가 없으니까 권장사항.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이라고 돼 있다. 얘네들은 사용 의무가 있으니까 사용해야 돼.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공통점은 국장이 권장사항이라고 돼 있다. 권장사항. 차이점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고. 그 표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4번 제재. 제재도 정답으로 많이 나왔죠. 여기서 확인 설명 똑바로 하지 않은 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거. 이것도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잘 아시더라고요. 확인 설명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똑바로 못한 거.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잖아. 근거 자료 제시를 못했잖아. 하긴 했는데. 그러면 똑바로 못한 거니까 개공, 500과태료, 소공, 자격정지. 소공 자격정지예요. 아예 설명 안 하면 소공 잘라버리는 거, 해고하는 거. 제재 안 받으니까. 소공 때문에 나눠봐라. 확인 설명을 아예 안 한 건지 똑바로 못한 건지. 그리고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같은 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2가 들어갔지만 1년 1천은 없고, 그것도 기억해야 되고, 2가 들어갔지만 1년 1천은 없다. 그리고 개공, 임등치고, 소공, 자격정지고. 이중계약서는 얘네들은 확인 설명만, 거래계약서만. 근데 이제 3번, 4번은 공통.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의 공통. 서명 및 날인, 작성, 교부, 보존 구분하는 건 공통이다. 근데 개공 때문에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개공은 고민할 필요가 1도 없다. 서니까 정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았대. 업무 정지. 서니까 정지. 서. 소공은 자격 정지. 이게 자격 정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작성, 교부, 보존, 개공은 고민할 필요가 1도 없다. 서니까 정지. 서, 정지, 업무 정지. 소공은 제재 안 받고. 소공 때문에 서명 및 날인인지 작성, 교부, 보존인지 구분을 해라. 누구 때문에? 소공 때문에. 개공 때문에 이걸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소공 때문에. 아까 확인 설명을 아예 안 한 건지 똑바로 못한 건지 누구 때문에? 소공 때문에 나누고 있는 거다. 둘. 문제를 풀어볼게요. 한 문제만. 2번 문제, 99페이지 2번 문제. 확인 설명 옳은 거 1번.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조사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무죠. 이게 선관주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관주의무가 있죠. 왜? 위임과 유사하다. 그래서 선관주의무가 있다. 개공은 위임과 공통점이었어. 답은 1번 끝. 2번은 공동중개 시 1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참여한 모든 개공해야지. 서명 및 날인, 서명 점 날인 같은 거예요. 이게 점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1인만, 이것 때문에 틀린 거지. 1인만 참여한 모든 개공해야 되고. 3번은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해야지.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하는 건 작성하는 걸.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중개 보조는 확인 설명 의무 없다니까요. 권한과 의무가 없다. 중개 업무를 못하니까. 현장 안내는 할 수 있잖아.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다? 길 안내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안내하는 거잖아. 설명하는 건 못하는 거다. 5번. 개공은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원본을 5년간 보존. 확인 설명서는 3년이죠. 틀렸고. 그럼 원본 맞아요? 아니. 원본 그게 아니라 원본, 4본, 전자원서 셋 중 한 가지라니까. 무조건 원본 보존에 이게 아니라고.
4번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다 된다.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를 3년간 보존. 그러니까 얘는 앞뒤로 이 두 가지가 다 틀린 거지. 꼭 원본을 보존해라 아니라고. 원본도 되고 4번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것만 틀리게 하려다가 원본을 3년간 하려다가 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두 군데 틀리고 한 거지. 두 군데를. 근데 뭐 답은 1번이고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 정도만 돼도 어려운 편이긴 해. 이 정도만 되면.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또. 그런 거고. 그다음 이제 101페이지에서 손해배상 책임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 1번까지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고 얘는 33조 1항, 2항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규정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고용인 업무상행위 있잖아. 고용인 업무상행위로 손해 입히면 개공은 무과실 책임지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33조에서는 1항, 30조에서는 1항, 2항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일반인 제3자는 적용이 안 돼요. 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제3자 일반인은 적용이 안 된다. 일반인은 민법 적용. 그럼 이제 민법 적용되는 건 제3자가 손해 입힌 거 이거는 보험금 청구가 안 돼요. 중개사법상 배상 책임만 보험금 청구가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30조 1항, 30조 2항, 고용인 업무상행위 세 가지는 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가 된다. 근데 제3자 일반인이 손해 입힌 건 중개사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 거다. 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인 이 세 가지가 보험금 청구가 되는 거고 그리고 1항, 2항 두 가지 비교하면 중개행위 똑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1항은 개공이 본인이 행동을 한 거야. 2항은 자기 사무소를 빌려준 거고 다른 사람 중개행위 장소로 빌려준 거. 자기가 행동을 한 거, 사무소를 빌려준 거. 그리고 재산상 손해. 중개사법은 무조건 재산상 손해. 정신적인 손해는 또 민법. 그러면 질문.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손해?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그거 민법이니까. 정신적인 손해는 중개사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간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고. 중개사법상 배상 책임만 보험금 청구가 된다. 중개사법은 재산상 손해라고 돼 있잖아. 그것만 보험금 청구가 되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행동을 했을 때 중개행위를 개공 본인이 그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데 사무소를 빌려주는 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 개공이 무과실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사무소 빌려주는 거 그리고 고용인 업무상행위 이것도 무과실 책임이잖아. 어떤 경우인지를 잘 보셔야 한다고. 개공 본인이 행동을 했을 때는 중개행위 했을 때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고 사무소를 빌려주는 건 무과실 책임이고 그리고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여기서 이 중개행위를 중개보다 넓다 그렇게 하고 있죠. 중개행위가 용어의정이 중개보다는 넓다. 판례가 이 중개행위를 넓게 보래요. 객관적 판단하고 넓게 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중개행위를 넓게 보면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개행위여야 중개사법이 적용되거든. 중개행위여야. 그럼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잖아. 중개행위를 좁게 보면은 보험금 청구가 잘 안 돼. 그래서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판례가 넓게 본다. 용어의정이 중개보다 중개행위가 더 넓다. 얘네들이 99% 같은 말이에요. 99%나.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중개행위 같은 말인데 여기서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같지가 않다.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다. 그렇게요. 개공이 손해 입히면 중개행위가 돼요. 넓게 봐서. 그럼 중개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거고. 무상이어도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은 적용되는 거고. 무상이어도 설명 성실하게 해야 되고 손해 입히면 돈 물어주는 거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되는 거다. 우리가 이 보험금 청구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중개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가 중요하다고. 개공이 안 주니까. 여러분이 중개하다가 사고 났어. 달라 그래. 돈 줄 거야? 안 주잖아. 줄 사람들이 아닌 것. 일단 한국이 없을 것 같은데, 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은 사고 당한 중개 의뢰인은 보험금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험금을.
우리 교통사고 나도 보험금 받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거지. 좀 더 받아내려고. 어, 어. 얼마 전에 와이프가 교통사고 나갖고 100만 원 받아왔더라고요. 10만 원 줬어 저. 개이득? 아유. 되고 어쨌든 가서 물리치료 몇 번 받더니만. 그러니까 보험금 받는 게 중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중개 의뢰인도 보험금 받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100만 원까지는 잘 안 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진상을 떨어갖고 음, 음. 보통 한 70만 원이에요. 요즘에 70만 원. 사고 나면. 뭐. 좀 쉬었다가 2번 업무 보증 설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좀 쉽게요.